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45강입니다. 3월 25일 농금원 이론서 버전 보시면은 종합위험 보장 밭작물 하위 카테고리에 생산비 보장이 있어요. 이번 강 다음 강 생산비 보장 할 텐데요. 여러분, 생산비 보장이라고 하는 보장 방식 아래에는 노지 밭작물과 시설작물 버섯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강 다음 강은 노지 밭작물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시설작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생기초 입문과정 다 끝내고 오셨죠? 어떤 품목이 있죠? 고추하고 브로콜리가 있죠. 그룹을 나누자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쉬 친구들이 있어요. 메쉬 친구들이 뭐야 하시면 안 됩니다. 배무단, 파당, 메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추는 나뉘죠. 고랭지, 월동. 자, 무도 나뉩니다. 고랭지, 월동. 파도 나뉘어요. 쪽파, 대파. 쪽파는 다시 1형과 2형. 품목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산비 보장은요, 조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험금 산정이라든지 전혀 어렵지 않아요. 무게감이 좀 가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만만히 보고 공부하셨다가 어디에서 에이 짜증나 하시냐면 날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단 생산비 보장이기 때문에 보험기간, 뭐 보험 시기가 있겠죠. 그리고 종기가 있어요. 일반적인 보험기간하고는 좀 달라요. 정식일로부터 며칠, 뭐 파종일로부터 며칠, 최초 수확 전 막 나옵니다. 그리고 정식 또는 파종 한계일이 있어요. 작물마다 다 있습니다. 또 경작불능 보장이 되죠. 이 두 번째 그룹들은요. 여기에 따른 파종, 정식, 완료 한계일, 보장 종기를 또 따로 암기를 하셔야 되세요. 날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단순 암기사항이라서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꼼꼼히 하셔야 되는 게 출제가 비교적이 아니라 꽤 자주 되는 편이에요. 6회 때도 쪽파 보험기간 쓰는 게 나왔었죠. 5점짜리 나왔었고, 물론 다른 품목도 같이요. 그리고 고추의 보험금 또 조사 방법 연결지어서 15점짜리가 나왔어요. 계산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꼼꼼하게 하지 않으신 분들은 20점이 날아가셨겠죠. 자,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날짜 굉장히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한다. 네. 자, 작물 특성은 고추 품목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1과목에 해당되는 핵심 정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작물 중에 하나예요. 출제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론서에 있는 작물 특성을 보면 딱히 고추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근성 작물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병충해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근성. 여러분 이제 아시죠? 천근성이면 뭐다? 뭐에 약하다? 뿌리가 깊이 못 뻗으니까. 심근성 반대. 못 뻗으니까 가뭄에 약하다. 한해. 가물 한자. 한해에 약하다. 양수분을 못 빨아들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생육 장애가 이건 뭐 고추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천근성 작물이면 당연하게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고추는 천근성 작물이다. 이것만 매칭시키면 되세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더 나가보자고요. 아, 가뭄에 약하구나. 가뭄에 약하구나. 떠올리시는 거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죠? 첫 번째는 그렇죠. 무멀칭. 멀칭이 없으면 인수가 아예 안 되는 품목이죠. 왜요? 비닐로 멀칭을 해놔야지. 토양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잖아요. 다른 효과도 있겠지만 연결.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죠? 그렇죠. 관수시설. 물 대주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5%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죠. 네. 아, 천근성 작물이라 이런 게 있구나.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병해충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벼 품목
물론 특별약관으로 보상하긴 하지만 병해충 실종을 보상해주죠. 벼 품목도 이론서에 있는 작물 특성 보시면 병해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추. 그림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증상까지 꼼꼼히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고추는 병해충을 보상을 해주긴 해주는데 벼하고 다른 게 뭐다? 보통약관을 보상해준다. 벼는 특별약관, 고추는 보통약관. 감자하고 같죠? 네. 병해충을 어떻게 보장해줘요? 등급을 나누죠? 품목마다 병해충을 어떻게 보상해주는지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세요. 네. 감자와 고추는 보통약관에서 등급을 나눠서 등급별로 인정을 해줘요.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죠. 네. 등급별로 1등급은 피해를 좀 많이 인정해주고 3등급은 좀 적게 인정해주고 감자하고 차이점은 마이너스 20%씩 하시면 됩니다. 90, 70, 50이 아니라 70, 50, 30% 인정해준다. 와, 그 병해충명을 다 암기해야 할까요? 글쎄요. 우선순위로는 두기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분명히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병해충 하나 딱 그 병해충이 몇 등급인지 몰라서 몇 % 적용하는지 몰라서 보험금 문제 못 푼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래서 고추하고 감자 병해충은 되도록 암기하시길 제가 권해드리고요. 한번 표, 이론서에 있는 표 보세요. 두 문자로 해야죠 뭐. 네. 2등급, 즉 50% 보상해주는 병해충은 어떻게 외우죠? 네. 잿빛 곰팡이병이 있죠. 그 다음에 시드름병이 있어요. 그리고 담배, 나방, 담배, 가루, 이가 있어요. 제시담배. 제시담배. 우리 어떻게든 외워야 되잖아요. 제시담배. 자, 3등급은 30%를 인정을 해주죠. 흰 가루균에 접촉이 됐더니 흰 가루균을 만졌더니 흰가루병, 균핵병, 진물렀어요. 진딧물, 물음병, 흰가루균을 만졌더니 진물르다. 이렇게 외우시고 1등급은 정말 어거지긴 하지만 우리 집이 역세권이면 어때요? 역병, 세균성, 전문이병. 집이 역세권이면 한시름 놓쳐? 출퇴근이지만 한시름 놓아지잖아요. 네, 탄스름 났다. 한시름이 아니라 탄스름 났다. 탄저병, 바이러스병, 풋, 마름병. 어거지로 외우셔야죠. 네. 이런 병해충이 있구나. 등급별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병해충을 작물 특성에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다뤘구나. 대부분이 곰팡이병이에요. 여러분 곰팡이병, 역병, 탄저병, 기타 등등 곰팡이병 특징 뭐다? 이제 나오셔야죠. 고온다습, 여름철, 장마철, 그쵸? 네. 역병부터 볼까요? 제가 고온다습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탄저병을 말씀드리면서 저온다습이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겨울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역병과 탄저병 같은 곰팡이병은요. 기본적으로 여름철, 장마철에 많이 생겨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탄저병은 장마 한중간에 비교적 저온, 여름철 중에서도 비교적 저온인 장마 한중간에, 역병이나 다른 곰팡이병은요. 장마가 휩쓸고 가서 그 후에 온도가 막 높아질 때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세요. 다 기본적으로는 고온 다습, 그중에 탄저병은 살짝 저온. 물론 객관식이 아니라서 그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네. 역병 볼까요? 뭐 과습토양, 배수불량 똑같은 얘기죠. 침수 연작지. 네. 육묘상 전 생육기에 발생한다.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다루는 고추도요. 정식하는 식물이에요. 육묘 이후에 정식하는 그 고추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육묘상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더 많이 발생한다. 자, 노지 볼까요? 6월 초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장마기에 주로 전반 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8, 9월에 가장 발생이 심하다. 이런 게 있구나. 역병. 탄저병 볼까요? 탄저병, 잦은 강우, 고온다습, 비바람, 태풍 등에 의해 병원균이 전파된다. 여러분, 곰팡이병은 항상 같아요. 월동하고 있다가 토양 속에 장마철에 빗방울에 의해서 튀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로 묻어가서 감염이 시작되고 아니면 태풍처럼 바람이 옮겨주고 원인은 항상 비슷합니다. 고추 특징이 아니라 이런 특징이 일반적이구나. 자, 7월달 잦은 강우 때 많이 전파가 되고요. 네. 피해가 꽤 크죠. 30% 이상이래요. 자, 그리고 잿빛 곰팡이병. 이것도 곰팡이네요. 여름 장마기. 자, 잿빛 곰팡이의 특징은요. 다른 병들은 주로 열매, 즉 고추로 치면 고추 자체에 많이 열리는 반면에 얘는 과실, 줄기, 가지에서 다 발생한대요. 줄기, 가지까지 발생하는구나. 네. 보시고. 그리고 시드름병이 있어요. 아까 시드름병, 제시담배 2등급짜리네요. 다른 데서는 이것을 위조병이라고도 많이 써요. 한자 그대로. 네. 시드름병은 역병하고 사진상으로도 보면 증상이 비슷해요. 증상이. 정말 말라서 잎이 누렇게 말라서 떨어지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시드름병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고 예, 사진하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으로. 역병. 멀리서 보면은 황색으로 밭이 쫙. 시드름병 초기 증상이 이렇습니다. 역병하고 비슷해요. 탄저병은 뭐 많이 보셔서 아시겠죠, 이제. 과수에서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잿빛 곰팡이병. 이렇게 열매에도 생기지만 보시면 줄기에도 많이 생긴다. 네. 특징만 알아놓으시고 우리는 두 문자로 병해충 암기. 자, 용어의 정의 볼게요. 용어의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론서에 따로 없어도요. 약관에 다 있고요. 자, 이 용어의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시면은 생산비 보장, 예, 앞으로 시설 작물까지 기본 바탕이 흔들리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생산비. 당연히 뭐 작물 생산을 위해 투자한 비용이겠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나 봤더니 소비된 재화나 용역의 가치래요. 이 항목을 다 암기해야 할까요? 암기하시면 좋죠. 하지만 늘 말씀드리듯 우선순위는 아니겠죠. 근데 또 하실만 해요. 한번 볼까요? 일단 우리가 작물 재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종자 또는 종묘가 있어야 되죠. 종묘. 심어놓고 나면 비료 줘야죠. 농약도 뿌려야죠. 이제 재배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네. 수리비. 이 수리는 물 되는 거예요. 관수시설. 뭘 수리한다 아닙니다. 네. 여러 재료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농구 필요하겠죠. 소농구, 대농구. 또 좀 크게 보면 영농시설 들어갈 거고요. 기타 요금 뭐 이런 건 뭐 당연히 따라 들어가는 걸 테고 좀 이제 크게 사이즈가 더 커지는 거예요. 토지 임차했어요. 네. 기계 임차했어요. 노동비도 들어가겠네요. 고용하기도 하고 내 노동비도 있고요. 자본도 네. 임대할 수도 있고요. 자본을 빌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항목을 종묘와 관련된 것, 씨앗과 관련된 것, 그리고 재배하는 데 들어가는 도구들, 이제 좀 크게, 사이즈 크게 토지, 자본, 노동 이렇게 묶으시면 또 할만합니다. 자, 이런 항목으로 구성된 것을 생산비라 하는구나. 자, 근데 우리 지금 생산비 보장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생산비를 보장해 두나 봤더니 이걸 보장해 주긴 하는데 자, 작물의 재배 기간을 크게 나누는 거예요. 3등분합니다. 작물 재배 기간을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준비기라고 해요. 준비 끝나고 이제 정식적으로 경작이 들어가요. 그럼 요 날짜가 뭘까요? 요 날짜. 준비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배에 들어가면 정식일이나 파종일이겠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생장기라고 해요. 작물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장의 끝은 언제예요? 여러분, 생장 끝나는 날, 요 날. 요거는 정식 파종일, 요 날. 수확 개시겠죠? 정식부터 수확까지 생장기. 자, 그러면 수확이 개시된 이후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수확기라고 표현을 해요. 수확기 끝나는 날은 언제일까요? 이날 수확 종료일이겠죠.
수확이 종료. 자, 작물의 경작 기간을 이렇게 3등분한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보장 생산비는 요 생산비를 의미합니다. 준비기하고 생장기 때 들어간 요 비용들만 보장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것은 준비기 플러스 생장기.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여기를 표준 생산비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 표준 생산비에서 뭘 뺀 값? 수확기. 수확기 생산비를 뺀 값. 같은 말. 수확기는 왜 뺄까요? 여러분. 수확기 때도 돈 들어가는데 왜 뺄까요? 이제 수확하면서 전부 회수되기 시작하잖아요. 자금이. 점점 비용이 들어가다가 수확과 동시에 회수되기 시작하면서 회수 다 하는 걸로. 회수가 다 끝나면 경작 끝난다. 비용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비용의 측면에 우리는 지금 초점을 옮기셔야 됩니다. 비용 투자의 측면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보장 생산비. 네. 자, 밑에 있는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계산 문제 풀 때도 중요합니다. 날짜 안 주어지거든요. 날짜 딱 주어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찾아 쓰게 하는 거죠. 어렵지도 않은 계산인데. 4번 볼까요? 표준 생장일수. 여기서 여기에요. 표준적으로 며칠 자라더라. 정식 파종일로부터 수확 개시일까지. 이것을 고추는 100일을 보는 거고요. 브로콜리는 130일을 보는 거예요. 표준 생장일수, 정식일부터 수확 개시일까지.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자라는데 한 요때쯤 사고가 왔어요. 요때쯤 사고가 왔어요. 정식해서 자라는데 요때쯤 사고가 왔어요. 사고 났으면 더 못 자라겠죠? 그쵸? 일반적으로 더 못 자라겠죠? 그럼 요 기간을 뭐라고 부르나 봤더니 이건 표준적인 생장일수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표준적으로 며칠 자라더라. 근데 이건 그냥 사고 났으니까 여기서 끝이잖아요. 그냥 생장일수.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경과일수. 자, 6번 볼까요? 여기부터 여기예요. 보통 수확 개시부터 종료까지 며칠 걸리더라. 표준 수확일수. 표준 수확일수. 이거는 정해진 값이 없어요. 표준 생장일수는 고추, 브로콜리 이렇게 정해져 있고 다른 품목도 정해져 있지만 수확일수는 사전에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확을 개시해서 쭉 수확하는데 이 날짜에 사고가 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기간. 뭐 사고 났으니까 여기서 끝이잖아요. 그 작물은. 그냥 수확일수. 수확 개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경과일수. 나중에 문제풀이 하실 때 정식일로부터 며칠째 사고가 났다. 경과비율 할 때 꼭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더라? 네, 갖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의 목적은 사실 우리 이론서에는 그냥 쭉 나열만 돼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특징이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는구나 하고 한 번 정도는 보자고요. 보험료 납입일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노지 홍고추. 여러분 풋고추 아닙니다. 인수 제한이에요. 또 수확 이후 건조 과정에 있는 홍고추 인수 제한이에요. 노지에서 지금 재배 중인 홍고추. 그다음에 고랭지, 배추무, 단호박, 대파가 있구나. 보험료 납입일에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업무방법서에 다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달라져 있어요. 뭐 큰 차이가 없죠. 정식된 브로콜리, 파종, 당근, 메밀, 파종한 시금치. 나중에 정식 파종도 작물별로 구분해서 한번 외우시고요. 자, 쪽파 한번 볼게요. 쪽파 1형과 2형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1형은요. 9월 15일 이전에 파종해서 당해 수확하는 것을 1형. 2형은 9월 15일 이후에 파종해서 이듬해 봄에 수확하는 것을 2형이라고 해요. 1형, 2형의 차이예요. 보험기간도 나뉘어지겠죠. 네. 그 외에 여기 뭐 전남 보석이니 아산이니 이젠 이 부분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냥 1, 2형 구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 상관없이. 자,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정식하여 재배하는 노지 월동 배추. 노지 월동. 우리 지금 다 노지 작물 하죠. 자, 품종으로 인해 보험 목적이 나오는 건 또 이제 무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 홍고추 있었죠.
자, 시설무 안 되고 알타리, 가을무, 인수 제한입니다. 네. 이 인수 제한이 보험의 목적에도 있고 또 인수 제한에도 따로 있기 때문에 둘 다 보시면서 여러분이 완성시키셔야 됩니다. 완성. 보험의 목적에 딱 정해져 있는 건 그것만 인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험의 목적이 이렇게도 구분되는구나. 쪽파 때문에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무하고 고추 신경 써주시고 가입금액 볼까요? 가입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아까 우리 이거 했었죠. 보장 생산비. 네. 아, 준비기와 생장기 때 들어간 비용이구나. 자, 그러면 생산비 보장의 가입 금액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그런데 보장 생산비가 1000원이라고 해볼까요? 1000원.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이 어떻게 나와요? 100만 원 나오네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죠? 이 의미. 아, 준비기와 생장기 때 들어간 생산비, 이 면적에 들어간 준비기 생장기 때의 생산비 100%를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하는구나. 자, 다시 준비기 생장기 때 들어간 비용의 100%를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하는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기초에서 보셨겠지만 이미 보셨겠지만 보험금이 어떻게 되죠? 생산비 보장? 메시 친구들은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고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잔경피자죠. 잔존 보험 가입금액, 뭐 경과 비율 뭐 쭉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가입금액을 한도로잖아요. 그쵸? 준비기 생산비 때 들어간 비용만 한도로 해서 보장한다. 수학기 때 생산비 취급 안 한다. 그건 보장 생산비 안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준비기 생산비 때 들어간 100%를 기준으로 해서 피해를 반영해서 보험금 지급하겠다. 나중에 경과 비율을 우리 산출하다 보면 수학기 때 경과 비율을 산출하거든요. 수학 개시 후. 수학기 때는 보장 안 한다면서요. 그럼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네. 그럼 경과 비율 다시 자세히 하겠지만 준비기 생산비만 보장해 준다라는 게 이 의미구나. 가입 금액에 숨어 있구나. 네. 자, 보장 생산비에서 수학기 생산비가 제외되는 이유, 수학과 더불어 회수되니까. 네. 회수돼서 이익도 얻고 보험금도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부담 비율 보겠습니다. 고추, 브로콜리 5%. 꽤 적네요. 네. 근데 나머지는 갑자기 커져요. 20, 30, 40%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농업 수입 보장, 생산비,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됩니다. 10, 15% 없어요. 자, 고추, 브로콜리 일단 3%는 3년 아니라 2년간 100%, 순보험료의 100% 이하. 5%는 뭐 제한 없고. 즉 우량 고객이면 3% 네, 가능하다. 꽤 적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건 요거죠. 이 친구들은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니까 그냥 선택한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하면 돼요. 메시 친구들은. 그런데 고추, 브로콜리는 잔존보험 가입금액, 경과 비율, 피해율, 뭐 고추는 병해충 등급별 인정 비율도 있겠죠. 마이너스 자기부담 금이죠. 이 자기부담 금을 가입금액의 자기부담 비율 3이냐 5냐를 하는데 이 가입금액이 가입할 때의 가입금액이 아니라 잔존, 즉 앞서서 보험금 지급된 게 있으면 그것을 뺀 1000만 원에 가입했는데 1차 사고 때 100만 원 보험금 지급했대요. 그럼 잔존보험 가입금액 900만 원에 이걸 적용해야 된다. 2차 사고부터는. 잔존 기준이라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보험금을 하나 볼게요. 보험금. 고추, 브로콜리하고 메시 친구들 나눠서 볼게요. 고추, 브로콜리. 뭐 지급 사유야 뭐. 보상하는 손해로. 보상하는 손해 뭐죠? 고추, 브로콜리에 보상하는 손해? 종합위험이잖아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고추는. 브로콜리는 병충해 쓰시면 안 되죠.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자기부담 금을 초과하는 경우. 자, 보험금 공식.
이렇게 돼요. 무슨 피자? 가피자 아니라 잔경피, 고추만 병해충 있고, 자, 잔경피자. 잔존보험과 금액 지금 말씀드린 거. 병해충 등급별 인정 비율은 고추만 적용된다. 모든 품목에서 고추만 적용됩니다. 생산비 쪽에서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세요. 왜 같은 생산비인데, 같은 생산비 보장이고 노지에서 재배되는데 왜 그룹이 나뉠까요? 고추 브로콜리하고 메시 친구들하고 왜 나뉠까요? 우리 한번 그걸 생각해 보죠. 그게 다예요. 생산비 보장이 다. 품목의 특징 때문이겠죠. 품목별 특징. 자, 고추하고 브로콜리는요. 메시 친구들이라고 그냥 쓸게요. 메시 친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작기라는 게 있죠. 작기. 그 작기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서 보험기간이 설정되겠죠. 이 친구들은 한 작기내 수확을 한 번 해요. 우리 수확감소보장이나 농업수입보장에서의 밭작물들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사고가 발생했어요. NH에 전화를 거시죠. 따르릉 NH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사고가 났대요. 자, 평가사분이 나가셔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죠.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했더니 뭘 보죠? 첫 번째, 보상하는 손해 맞나? 확인합니다. 맞네요. 두 번째, 추가 조사가 필요한 정도인가? 추가 조사를 하면 생산비 손해 조사겠죠. 네. 필요한 정도인가? 필요해요. 그러면 언제 조사해요? 언제 조사해요? 우리 본조사 언제 해요? 우리 기본 있잖아요. 확인이 가능한 시기. 확인이 가능한 시기. 인삼에서는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 밭작물에서는 품목별 수확 적기. 피해가 가장 잘 확인이 되는 시기는요. 수확 직전이에요. 수확 직전에 다 여물었을 때. 크기도 성숙도도 다 여물었을 때. 지금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긴 한데 지금은 조사해도 손해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시점이네요. 자, 기다렸다가 생산비 손해 조사를 수확 직전에 할게요. 맞죠?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흐름. 수확 직전에 조사해서 뭘 해요? 피해를 산출하겠죠?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그리고 보험금 지급하겠죠. 수확 직전에 한 번 조사하고 피해율 한 번 산정해서 가입금액, 준비기 생산비, 생장기 생산비 100%를 기준으로 해서 피해본 만큼 물론 자기 부담 빼고 우리가 아는 거랑 똑같아요. 다만 조사하는 게 이 수확 직전에 조사하는 게 수확량의 감소 뭐 이런 게 아니라 얼만큼 생산비가 손해됐을까? 요걸 조사하는 거죠. 피해를 통해서 그걸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고추, 브로콜리는 이 친구들은 특징이 달라요. 이 친구들은 뭐 재배하기 어려운 용어로 무한화서 작물이라고 해요. 무한화서? 꽃이 무한정피인데요. 여러분, 작기 내에 일반적으로 꽃이 한 번 피고 그에 따라 열매가 한 번 맺히고 수확하고 근데 이 친구들은 꽃이 무한정피인데요. 사실 무한화서라고 하지만 무한정 피는 건 아니고요. 고추에 예를 들면 작기 내에 한 3-4차례 정도 주기로 꽃이 피고 그리고 개화된 꽃 대비해서 우리가 수확하는 고추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거는 한 20% 정도 수확이 가능하다고 해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꽃이 피는구나. 여러 차례 열매가 맺히는구나. 수확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확되는구나. 자, 재해가 왔어요. 따르릉 NH 손해 접수했어요. 피해 접수했어요. NH에서 나가서 보니까 보상하는 손해 맞아요. 추가 조사 필요할 것 같아요. 생산비 손해 조사 필요해요. 자, 언제 조사하죠? 수확 직전에? 어느 수확 직전에? 어느 수확? 3차례라 그러면 1번, 2번, 3번 어느 수확 직전에? 1번 직전에 해요? 그럼 2번, 3번 손해 반영 안 되잖아요. 다 기다렸다 3번에? 그럼 1, 2번 손해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잖아요.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똑똑하신 분들이 매번 나가지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매번 나가요. 사고 접수되면 매번
나가요. 그러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할까요? 매번 나가서 보상하는 손해 맞네. 추가 조사 필요하네. 아, 바로 하는 거예요. 뭐 기다리고 말고 할 이유가 없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 이유는 맞다면 언제쯤 어느 조사를 할까 이거잖아요. 이건 그 필요가 없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도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나가서 바로 조사하고, 물론 확인은 하겠죠. 보다 면밀하게 심사하겠죠.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네. 아, 그렇구나. 자, 여기서 첫 번째 차이점이 나와요. 첫 번째 차이점. 조사 종류.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한다, 안 한다. 조사 시기. 수학 직전에 한다. 이 친구들은 즉시 한다. 사고 접수 즉시.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조사와 관련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죠. 이게 가입 금액 한도로잖아요. 자, 고추 브로콜리 1차 사고 났는데 예를 들어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라 해봐요. 이식대로 해볼게요. 피해율이 그냥 1,000만 원,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고 1차 사고 때 보험금이 900만 원이에요. 우리 보험금 지급 한도 뭐죠? 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비율 5%라 쳐봐요. 5%. 그러면 한도는 지급 한도는 950만 원이네요. 900만 원 오케이. 한도 들어와요. 지급했어요. 자, 2차 사고 났는데 보험금 계산해 보니까 800만 원이에요. 950만 원 한도 오케이. 또 지급 돼요? 800만 원에 900만 원이면 벌써 1,700만 원인데 가입 금액을 초과하고도 남잖아요. 안 되죠. 항상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야 하는데. 아, 빼자. 잔존보험 가입 금액으로. 첫 번째 사고는 당연히 첫 번째 가입 금액 기준으로. 두 번째부터는 빼야지, 앞서 지급한 거. 그래야 계약자가 가입했을 때 설정한 보험 가입 금액, 자기부담 비율 반영해서 그 한도로 지급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차이점 나왔어요. 잔존보험 가입 금액을 적용하는 이유. 자, 세 번째 차이점. 바로 앞 슬라이드에 나온 자기부담 비율. 여러분, 자기부담 비율이든 자기부담금이든 이게 정의 다 기억하시죠? 다 암기하셨죠? 계약자가 가입할 때 설정한 비율이에요. 내가 이만큼 책임질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험 기간 동안에 이만큼 책임질게. 근데 1차 사고 때도 자기부담금 빼고 2차 사고 때도 자기부담금 빼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자기부담금을 계속 빼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5% 책임지기로 했으면 5%만 책임지면 되는데 매번 빼요. 이게 과연 5%예요? 아니잖아요. 적용 2번 한다고요? 그건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내가 이만큼 책임질게, 20% 책임질게, 그걸 적과 시점을 기준으로 나눌 뿐이에요. 우리 과실손해보험금의 그 자기부담금 산정하는 거, 예, 그거 기억하시죠? 그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 번 빼는 게 아니에요, 적중은. 근데 이 친구들 고추 브로콜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유는 자기부담 비율의 정의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차 사고 때 자기부담 비율 뺐어요. 2차 사고부터 안 뺀다고 생각해보세요. 차감 안 해요. 물론 100분의 계약자분이 계시면 99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피땀 흘려 농사를 지으시겠지만 간혹가다 이제 내가 책임지는 게 없네. 좀 부주의해지지 않을까요? 자기부담 비율의 정의, 도덕적 해이. 이거 방지하는 거잖아요. 또 사고가 많아지고 피해율이 높아지면 뭐가 인상되죠? 보험료. 보험료 상승이 되잖아요. 자기부담 비율 정의에 있죠. 작은 손해를 보험금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상하지 않음으로 인해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는 거. 그래. 여러 차례 지급하니까 그때그때 빼야 되겠다. 최소한도로 빼자. 3%, 5%로 빼자. 이래서 비율이 이렇게 작은 거예요. 대신 매번. 이게 지금
자기부담금 비율 네 번째 차이점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인가요? 순서도 기억 안 나네요. 자, 또 하나의 차이점은 경과 비율이에요. 이 친구들은 경과 비율을 곱하고 메시 친구들은 경과 비율을 안 해요.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경과 비율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었죠? 어디 들어보셨잖아요. 어디? 감귤에서 나왔죠. 감귤. 감귤 경과 비율 앞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수확기가 붙어요. 경과 비율 안 나왔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잔존 비율 나오잖아요. 감귤. 수확기 잔존 비율. 그래서 1 마이너스 잔존 비율은 수확이 그만큼 경과됐다. 네. 근데 이제 생산비 보장에서의 경과 비율은요. 이거 빼세요. 수확이 얼만큼 진행됐니? 이거 아니고 돈이 얼만큼 투자됐니? 이거예요. 다시 경과 비율이 예를 들어 70%다. 비용이 70% 투자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계약자가 회수해야 되는 비용이 70%. 경과 비율이 30%다. 계약자가 아직 30%를 더 회수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똑같은 얘기죠. 30% 투자했구나. 30% 회수해야 수지가 맞춰지는구나. 이 개념으로 보셔야 되세요. 자, 그런데 고추 브로콜리 한번 보세요. 이때 사고 났어요. 이때 사고 났어요. 1차, 2차. 우리 보험금 어떻게 지급한다고요? 가입금액, 잔존보험 가입금액이든 뭐든 곱하기. 자, 이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을 하는데 이 가입금액이 무슨 가입금액? 준비기 생장기 때의 생산비 100%. 첫 번째 사고 났어도 100% 한도로. 두 번째 사고 났어도 100% 한도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때는 요만큼만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예를 들어 30%만 비용이 투자된 시점이에요. 그럼 투자된 비용을 한도로 해서 보험금을 계산해 줘야죠. 이때는 50%만 비용이 투자됐어요. 투자된 비용 50% 비용을 한도로 해서 피해 반영해서 보험금 지급해야죠. 아직 투자되지도 않은 100%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 그쵸? 사고 시점이 아직 100% 아닌데 100%를 다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 지급 안 된다. 비용이 투자된, 얼만큼 투자됐니? 그게 경과 비율이에요. 경과 비율. 근데 보험금을 한 번만 지급하는 메시 친구들은 이게 필요가 없죠. 다 100%라고 보는 거예요. 한 번 피해율만 계산하잖아요. 경과 비율이 적용되는 이유. 가입금액에 그래서 준비기 생장기 때의 생산비 100%라는 의미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비용이 투자된 만큼만 한도로 해서 그 다음에 피해율 반영하고 해서 보험금 지급하는구나.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친구들은 경작불능을 보장하지 않아요. 메시 친구들은 경작불능을 보장해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매번 사고 날 때마다 계산해서 보험금 지급하잖아요. 생산비 보장 보험금도 지급하고 경작불능 보장도 지급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경작불능 의미가 뭐였죠? 65% 이상이나 피해가 났어요. 꽤 크잖아요. 더 경작 계속하는 것보다 돈만 더 들어가요. 그냥 이제 여기서 멈추고 뭐 조금 쉬시다가 다음을 위한 준비하세요. 이 의미예요. 경작불능 보장이라는 게. 근데 이때 65% 이상 피해가 났다 해도 또 열리잖아요. 또 수확이 가능하잖아요. 완전 망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뭐 경작불능을 나중에 보장을 다시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이 사고 날 때마다 보험금 지급하는 게 바뀌어지겠죠. 지금으로서는 사고 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해? 그럼 이중 지급이네요. 필요가 없어요. 근데 메시 친구들은 만약에 수확 직전에, 이때가 수확 직전인데 사고가 났어요. 65% 이상 큰 피해예요. 경작불능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이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수확 직전까지. 그럼 계약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계속 경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이 이상의 큰 피해가 나서 이건 뭐 지어보나 마나 올해 망친 거야 막 이런 셈인데도 이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메시 친구들은. 시간적, 물적, 인적 낭비인 거죠. 네. 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65% 이상 피해가 났는데 계속 그냥 둔다? 점점점 피해가 커지겠죠. 수학 직전에 조사를 했더니 피해율이 원래 났던 것보다 훨씬 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경작불능을 보장하고 고추 브로콜리는 그럴 필요가 없구나. 자, 품목의 특성 때문에 수확이 여러 차례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다 이런 차이가 발생했고요. 여러분 다 한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 자, 고추 브로콜리 볼게요. 보험금, 잔경 피자 뭐 이거 이제 다 아실 거고 병해충은 고추 이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네. 자, 이제 배무단, 파당, 메시, 경작불능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네. 수학감소하고 똑같고 다만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가입금액이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 10, 15 없습니다. 그러니까 45%, 42%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비 보장 보험금, 이 친구들은 가피자다. 가피자. 자, 여러분 이제부터 생산비 보장 보험금에 지금이든 다다음 강의하는 시설 작물이든 피해율이 반영이 되죠. 모든 작물의 피해율은 다 있어요. 잔경 피자든 가피자든 피해율은 다 있는데 공통적으로요. 우리는 줄여서 PB 손비라고 해요. PB 손비 미비.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나중에 시설 작물 가면 이게 없어요. 시설 작물은. 네. 생산비 보장 모든 품목은 PB 손비 미비. 두 개만 제외하고. 메밀. 메밀의 피해율은요.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자, 피해 면적을 도복과 도복 외 면적으로 나뉜대요. 메밀은 지금 제주 지역만 가입이 가능해요. 제주도. 땅 생각해보세요. 땅. 화산 땅이잖아요. 뿌리가 깊이 못 내려요. 도복 피해가 많아요. 도복 외. 도복 피해 면적은 70%만 인정해준대요. 그리고 도복 외는 손해 정도 비율 적용되는 거 똑같고요. 네. 메밀 피해율이 다르고 다른 하나는 브로콜리 달라요.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PB 같고요. 손해 정도 비율이 아니라 작물 피해율이라고 해요. 작물 피해율. 그리고 미보상 비율 적용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생산비 노지의 피해율은 기본적으로 PB, 손비, 미비. 브로콜리는 피해 비율 곱하기 작물 피해율이고요. 용어 다릅니다. 산출하는 것도 달라요. 미보상 적용 안 되고. 메밀은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이고. 미보상 적용 안 되고. 왜 미보상 적용 안 될까요? 메밀하고 브로콜리에.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미보상이 적용이 왜 안 될까?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 굉장히 막 논의들을 많이 하세요. 메밀하고 브로콜리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메밀은 이미 도복 피해 면적을 70%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이건 많이 일어나는 피해인데 계약자가 떠안아야 되는 부분을 반영된 거다. 그러니까 미보상까지 적용 안 한다. 브로콜리는 이 작물 피해율이 손해 정도 비율처럼 20% 구간 단위가 아니라 정상 50, 80, 100%로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미보상까지 적용 안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또 계세요. 일리가 있죠. 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복숭아, 세균 구멍병 50%만 인정하죠. 감귤, 수학기 때 등급 외 50%만 인정하죠. 미보상 다 빼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쵸? 브로콜리 50, 80, 100%? 이거 회사한테 불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한 20% 정도의 피해가 있어요. 20% 구간 단위로 손해 정도 비율을 한다면 20% 피해 작물이겠죠. 근데 브로콜리는 20% 없어요. 최저가 50%예요. 그럼 이거 정상으로 갈까요?
50%를 분류하겠죠. 피해를 더 크게 인정해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건 상품을 만든 사람 외에는 몰라요. 이런 거에 시간 뺏기지 마시라고요. 이런 거에. 이 미보상 비율이요? 예전에는 고추 외에 다 적용 안 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인가요? 21년도인가부터 나머지에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품목 특성이 뭐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가요? 아니잖아요. 메밀요? 예전에는 고추처럼 여러 차례 조사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작물은 그 특성을 가지고 보험 상품을 설계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때마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설왕설래할 필요 없고 여러분은 합격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적용 안 하는구나만 알면 되시는 거예요. 그런 건 합격 이후에 고민하시고 합격 이후에 여러 자료 찾아보시고. 이해되시죠? 네. 우리의 목표를 항상 잊지 마시고 어쨌든 메밀, 브로콜리는 미보상 적용 안 하고 피율이 특이하다. 계산은 나중에 다음 강의에 자세히 해볼 거고요. 인수제한 목적물 볼게요. 단순 암기 사항이죠. 근데 중요한 거 몇 개만 좀 찾아보려고요. 고추는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고추는. 멀칭이 없는 했죠. 무멀칭, 천근성이라 그렇구나. 직파하면 안 된대. 우린 정식한 것만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 농지 내에는 재배 방법이 동일해야 하는데 동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치만 생산비가 낮은 거? 오케이. 즉 가입 금액을 적게 하면 보험금 지급 한도를 적게 하면 인수해 줄게. 그리고 요 2번이 22년도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죠. 제식일자가 동일 농지대에 다르다. 우리 이거 뭐하고 같아요? 벼. 이항일자가 다른 경우 뭘로 한다? 마지막 이항일자로 한다. 이 친구도 정식이, 전체 정식이 완료된 날짜. 새로 추가된 거니까 꼭 봐두시고. 자, 이런 것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4월 1일 이전, 5월 31일 이후.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미만, 초과, 이상, 이하 정확하게 안 쓴 사람들 책임이겠지만 4월 1일 날 심으면 어떻게 돼요? 5월 31일 날 정식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고민하지 마. 이런 건 안 나오겠죠. 나오면 복수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 제식밀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보험의 목적에서 봤죠. 홍고추, 노지 홍고추 재배 중인 그것만 된다. 건조 과정 중에 홍고추, 풋고추 안 된다. 시설은 시설로 넘어가야 되겠죠. 시설 작물로. 네. 자, 브로콜리. 정식 완료일이 9월 30일까지죠. 그러니까 10월 1일 이후에는 안 된다. 10월 1일 저건 포함이네요. 네. 자, 지목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지목. 땅의 용도, 토지 대장에 나오는 땅의 용도. 목초지, 목야지. 여기도 나오고 당근에 나와요. 당근. 두 친구는요. 제주도에서 가입이 가능해요. 제주도, 말, 목초, 목야. 가축을 방목하거나 땅의 쓰임이 목초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얘기해요. 목초지, 목야지. 목초지는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한데 목초지가 조금 더 목초 생산에 포인트를 둔 땅이구나. 그런 데서 재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데서. 그리고 대파, 제식밀도 뭐 의외로 생산비 노지에서는요. 제식밀도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고추하고 대파는 확실히 암기해 놓으시고 아까 쪽파 했죠. 보험의 목적에서 상품 유형별 파종 기간을 초과해서 파종하면 안 된다. 종구용으로 재배하면 안 된다. 자, 메밀은 밀하고 보리하고 유사해요. 네. 봄파종 방식 안 되고 파종 한계일 있고요. 이 인수제한은요. 여러분 이론서에는 지금 이렇게 뭐 고추 하면 쭉 나오고 작물별로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식밀도 쫙 나와야 되고 출현율 쫙 나와야 되고 품종 쫙 나와야 돼요. 종으로 횡으로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밭작물 절반은 인수제한이에요. 네. 그리고 최저보험 가입 금액 벼, 밀, 보리, 메밀이 50만 원짜리고 수확감소랑 같이 하면요.
그다음에 옥수수, 팥, 콩, 그리고 생산비의 나머지 메쉬 친구들이 100만 원짜리고요. 제식밀도 남겨놓으시고 품종에 대해 나오는 거 당근, 월동무, 쪽파 있네요. 네. 이건 뭐 품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에서는 이제 보험금 산정을 위한 생산비 손해조사하고 보험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